2025학년도 이제 수시 지원이 아직 뭐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그리고 재수생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수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이제 고민이 슬슬 시작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3월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교과 전형에 좀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비교과도 뭐 준비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 교과 성적을 봤을 때 교과 전형이 쪽이 맞겠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수시에 이제 교과 전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유형별로 좀 총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4가지 정도의 그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학교, 그 다음에 수도권의 가장 명문대들이 많이 몰려있는 전형이 뭐냐? 그러면 교과 100%로 전형을 하면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만 보지 않고 수능 최저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어려운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명문대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 성대, 외대, 시립대, 홍익대, 숙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 당북, 아주, 인하, 서울여대, 가톨릭대, 상명대, 가천대. 여기 이제 표에 떼어져 있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교과 100%. 그 다음에 추천 전형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대, 상대, 여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개 합 4개, 4 이상. 그 다음에 상대 같은 경우에는 3개 합 7, 3개 합 6,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이제 비고사항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고려대가 없죠. 고려대하고 이제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쪽은 또 이제 다른 유형이 되겠습니다. 교과가 이제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교과 전형이긴 한데 이제 비교과 뭐 20% 들어간다든지 출결이 좀 들어간다거나 뭐 정성평가 10%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출결 비교과라는 게 또 뭐 퍼센티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 100%와 크게 차이가 있는 전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는 수능 최저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요 까다로운 부분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의 이제 교과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이 정도 수능 최저는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3개 합이 7, 그러면 뭐 생각해보면은 뭐 2, 3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에이, 내가 그것도 못 봤냐 그러는데 못 봤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물론 당연히 교과 전형 갈 거니까 내신을 끝까지 3학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 연세대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비고상에 보면 이제 학교별로 몇 명이 되라는 이제 그런 이제 카드의 숫자가 있는데 사실 뭐 지방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뭐 넉넉한 숫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서울권에 이제 파라군이라는 강남권 데는 좀 빠듯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 내에서 다 이제 처리가 되겠지만 그런 거 이제 담임선생하고 얘기를 잘해가지고 내가 고려대, 서강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 한국사 영어가 이제 그 조건이 또 있는 게 있거든요. 요것도 체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요 대학을 가려면은 내가 수능 교과 전형을 넣지만 수능까지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중에서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그리고 비교과 면접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건대, KU 지역주균형, 동국대 학교장, 가천대, 명지대, 이화여대 이렇게 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70, 서류 30이기 때문에 비교과가 들어가는 거죠. 동국대도 비교과가 서류 30% 들어가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1단계는 교과로 자르지만 2단계에서 면접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화여대가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면접으로 골라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비고상 보면 학생부 정성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진로 선택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런 면접들을 본다는 건데 다행인 것은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좀 넣어볼 필요가 있죠. 수시로 이제 붙을 때 이제 먼저 건국대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처음에 뭐 수시 붙을 때는 뭐 건국대 뭐 이 정도를 뭐 내가 못 가겠냐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기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휴문고등학교 내신 2.3 정도 애가 건국대를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면 그거보다 더 내신이 더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그 최저가 자신이 없거나 그러면 건국대도 뒤에 하나 써놓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뭐 건국대뿐만 아니라 동국대 뭐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 예. 내가 건국대, 동국대, 이화여대면 만족한다 하면은
어차피 수능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 딱 놓고 합격해버리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최저가 없으니까 내신이 더 높은 애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예. 좀 더 자신감 있는 예. 예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교과 100% 전형인데 비교과도 없고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는 제가 보기엔 최상의 전형이 아닌가 싶거든요. 대신에 이제 학교 레벨은 이제 좀 낮아지죠. 광운대, 덕성여대, 명지대, 한성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쓰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아까 위에 말하고 조금 다른데 자기가 내신이 좋은데 여기 덜렁 썼다가 납치됩니다. 이건 조금 잘 보고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쓰셔야 됩니다. 예. 수시에는 6개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뒤에 여기 없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또 예, 있고 그렇죠. 논술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6논술을 하지 마시고 잘 고려해가지고 교과 전형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두 개 정도는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교과 전형에 대해서만 오늘 이렇게 총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지원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수시 총정리를 시작해서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시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수능 최저도 없고 그다음에 면접도 없는 순수한 학생부 전형입니다. 즉 서류라든지 뭐 비교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학업 역량까지도 좀 이렇게 좀 골고루 잘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겠죠. 여기서 뭐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이제 비교과 좀 잘 돼 있다. 그럼 일로 한번 딱 넣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데죠.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외대, 국민대, 세종대, 단국대, 강원대, 명지대, 상병대, 가톨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학생부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는 여전히 없는데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서류를 이제 100%로 거의 5배수, 7배수, 3.5배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뽑으니까 일단 많은 학생들이 일단 해당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2단계 가면은 기존의 서류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50, 70 정도 되는데 면접이 들어갑니다. 이 면접은 뭐 50% 들어간 대학도 있고 고려대가 이제 면접을 많이 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면접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가서 농담 따먹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그 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는 기본적으로 한 몇 배수로 해서 여기서 그 정확하게 이제 판별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예. 그다음에 고려대 이제 면접 53대 30, 그다음에 외대 50, 시립대 50, 그다음에 숭실대 50 이렇게 이제 2단계에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 많이 뽑히다 보니까 내가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 좀 뭐 서류 뭐 나쁘지 않으면 나 면접에서 한번 50% 30%니까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면접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예. 아무래도 배수에서 많이 뽑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지겠죠. 요거는 뭐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마음 편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다행히 면접은 없는 전형. 그러니까 고려대 이제 아까는 고려대가 그 수능 최저 없고 면접이 있는 거는 고려대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계열 적합형이면 이번에는 학우보수 이제 전형이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2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대도 2가지가 있고 이게 성대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 시립대 학생부 종합,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홍익대 학생부 종합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형 방법 자체는 서류 100%로 끝납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거죠. 수능 최저를 두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단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수능 최저를 이렇게 뽑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특목고 학생들이고 나름대로 이제 수능에 좀 자신 있는 애들 이쪽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특목고는 아닌데 일반 학교에서 나름 뭐 뭔가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최저가 솔직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 전형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3번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에서 뭐 내신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뭐 교과 출결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교과 상태가 엄청 좋아도 이 정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은 떨어뜨리겠다는 의미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반대로
특목고, 뭐 자사고 이런 쪽에 명문고 이런 데서 조금 이제 서류가 좀 부족해도 기본 학업 실력이 수능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으면 여기 한번 지원해봐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형은 수능 최저도 있고 면접도 있다. 이거 우리는 너무 특별한 학교야. 라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서울대 지균하고 연세대 활동우수라는 이런 그 학종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이 있고 수능 최저로 국수 영탐 3기합 7 이내.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60, 면접 40.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인문, 국수탐원 탐투 중 2개 합 4 이내, 자연계, 국수, 미적기하, 과탐 1, 2 중 2개 합 5 이내. 이 뭐 만만한 수능 최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보시다시피 서울대하고 연대인데 요게 쉬우면은 다 가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이 서울대 다니다가 재수하러 오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내신도 1.2고요. 뭐 그 최저 맞출 때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최저 갖고도 한 뭐 서성한 정도 성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정도 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거의 전교권이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비고상에 적어놨지만 서울대 주교는 고교별 2명 네. 추천 전형이고요. 1+1 탐구 1+2, 2+2 네. 세 조합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연대는 면접인데 재심문 기반 재심문 기반을 한 논리와 의사소통을 묻겠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4번 전형은 아주 빡센 전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첫 시간에 이제 교과 전형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 전형에서도 한두 개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은 1, 2, 3, 4번 중에서 나에게 좀 더 유리한 게 어떤 것인가 잘 살펴보고 혹시 뭐 서류 중심이지만 살짝 좀 내가 서류가 부족해도 뭐 모의고사고 잘 나오나 뭐 아니 그럼 3번으로 한번 지원해보고 면접이 또 내가 뭐 말 잘한다 그리고 이런 거 뭐 자신 있다 그러면 뭐 2번 같은 전형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성향에 맞게 잘 도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수시 중에 이제 교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을 저희가 총 정리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을 총 정리해드릴 텐데 논술도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술 100%로 끝내버리는 건 없다는 거. 혹시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논술 100%로 끝나버리는 게 논술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전형은 수도권 명문대 중에서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보시고 이 논술 4가지 전형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것만 골라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논술이니까 내가 대학 가고 싶은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어디 뭐 5개, 6개 정해가지고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논술 전형도 잘 구분해서 나에게 맞는 걸 잘 골라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학의 논술을 지원하고 이제 준비를 하자라는 취지가 되겠고요. 4가지 이제 종류 중에서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있으면서 순수 100% 논술이 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을 최저를 보기 때문에 논술 100% 없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형 같은 경우 논술 100%를 보긴 보지만 수능 최저가 만만치 않게 걸려있는 대학들입니다. 어떤 대학이냐면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성대, 외대, 이화여대 이렇게 걸려있거든요. 이런 대학들은 이제 논술 100%라서 뭐 일단 준비는 논술만 준비하면 될 텐데 사실 수능 최저로 많이 좀 그렇죠. 이제 그 최저에서 많이 떨어지고요. 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고대가 다시 이번에 논술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에 조금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최저 없는데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경쟁률도 적고. 예. 논술 준비도 하면서 내가 수능도 좀 준비를 했다. 수능 모의고사 좀 나온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가 있는 이 대학을 쓰는 게 경쟁률 한 반 정도 우르르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고려대는 경영이 이제 4개 국수영탐 4개 합 5 이내거든요.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참고로 해야 됩니다. 뭐 실수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이제 뭐 고려대 뭐 국수영탐 2개 합 5 이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대도 이제 글로벌 융합, 인문, 사회과학, 공학계열 따로,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경제, 경영, 반도체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외대, 이화여대까지 이건 수능 최저가 있다. 수능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로는 이것도 수능 최저가 있는 건데 학생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국대, 서강대, 세종대, 숭실대, 중앙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이 7, 80%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논술만 잘한다고 승부를 볼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논술이 삐까삐까하다 그러면 학생부도 또 삐까삐까하게 또 말은 지원을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학생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사실 좀 지원하기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전형을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실제로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학교를 딱 보세요, 위에. 아예 최저가 높으면은 학교가 되게 높잖아요. 이제 최저를 낮추면서 이제 학생부를 넣는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학교를 내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국대, 뭐 세종대, 숭실대 이런 데 가는 학생들이 내신이 그렇게 높은 학생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깎이는 건 아니니까 물론 뭐 내신이 뭐 8등급 이러면은 점수가 깎이겠죠. 그러니까 택도 아닌 학생들 넣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로 갑자기 뭐 한두 개 등급을 갑자기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네.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택도 아닌 그런 학생부 전형으로 그 성적으로는 넣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다 20, 30이 다 교과 성적으로 그렇죠.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많이 깎이는 건 아닌데 네. 좀 되게 안 되는 학생들은 아예 그냥 여기서 학생부에서도 깎여 버리니까 지원 안 하겠죠, 뭐 여기를. 예. 그래도 어쨌든 논술 70, 80%는 들어가기 때문에 논술 이제 위주 전형이긴 합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 논술 90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학생부가 아주 나쁘지 않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 논술 전형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으로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데 학생부는 좀 이제 합산을 한다라는 전형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많은 대학이 아니고요. 이제 가톨릭, 단국, 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한양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한양대가 좀 이제 보면 논술 90, 학생부 10이니까 이것도 사실 거의 뭐 큰 차이가 논술 90이기 때문에 학생부 별로 안 보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네. 한양대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과 수리논술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 한양대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자신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쓰게 되는 거고 어차피 그 논술에서 다 구분돼 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고사항으로 상경계열은 그 인문도 보고 수리논술도 본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수능 최저가 일단 없다라는 점은 큰 부담이 덜하겠죠. 예, 경쟁률이 가장 센 학교들. 예,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운명적으로 도전해야 볼 수밖에 없는 또 뭐 그런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순수 100% 논술로만 보는 대학입니다. 어디냐면 연세대입니다. 요 연세대는 수도권 명문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논술 100%거든요. 논술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뭐 이 논술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거죠. 논술 가지고 충분히 선별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생각보다 연세대 일단 지원하는 그 경쟁률은 높지만 실제로 시험 보러 오는 애들은 적어요. 왜냐? 자신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연세대 논술 붙기가 지금 학교 중에 가장 높은 학교가 연세대잖아요. 이번에 고대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서 쓴 애들 보면은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뭐 서울대는 논술이 없고, 그 다음에 연세대는 논술만으로 어렵게 내가지고 구분하고, 고려대가 이번에 들어온 대신에 고려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수능 최저를 딱 걸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논술도 이렇게 조금씩의 차이 미세하지만 이제 그래도 좀 전형들이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에게 좀 더 맞는 게 어떤 학교 전형인지를 잘 살펴봐서 지원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